예, 안녕하십니까. 그 의료 일원화는 제가 2005년도에도 한번 그런 자리에 나간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의료 일원화 왜 해야 되는가 이건데, 사실 저는 의료 일원화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띄우느냐가 언제냐 이건데,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꼭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의협이 처음으로 이 의학 일원화를 주장했던 것은 1974년도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보사부에서 의료보험을 하겠다고 나설 때가 되니까 그때 의협에서 그러면 의료 일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옵니다. 그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해방 이후에 건국을 하면서 그 보건국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부의 한방과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방과는 그 당시도 독자적인 우리 민족의학을 복원시켜준다 해서 처음부터 한방과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는 이 한방과를 겨냥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의사들이 그 당시에 한 6,000명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일원화를 주장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좀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의료계는 계속 이제 의료 일원화를 주장했는데 한의계의 반대가 심해서 늘 흐지부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공식 무대가 떠오른 것은 9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그때 이제 정부가 보사부가 이제 종합병원의 한방과를 설립하는 그런 안을 내놓고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 일원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실패하고 92년 재차 추진했지만 다시 이제 한의계의 반대로 이제 무산되어 버렸는데, 그 시절에 그 의료 일원화 내용을 어떤 거냐 들춰보면요, 지금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 일원화보다 어떤 내용을 내세웠냐면 1학년 학생들로부터는 의대와 한의대에 모두 다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기존의 의사들은 전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하면 이 새로운 면허를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92년도 추진할 때는 보사부가 방침을 바꿔서 이 의사 이 면허 주는 문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협진 체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거의 그 의료 일원화를 내세우고서 그 다음에 잘 안 되니까 이제 보사부도 그 협진 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뭐 협진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상호 협력할 수 있고 교류가 있어야지만 어디든지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은 이후서부터는 우리 한국 의료사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그 한의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고 한의계를 지원하는 사람들 자신도 그렇게 성적이 높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한의학을 한나라 한자에서 대한민국한테 쓰는 한자로 바꾸면서 이 한의학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그러니까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기술적인 발전들보다는 우수한 엘리트 자원을 이제 영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의대와 한의대의 그 수준 격차, 그러니까 입학 성적이나 이런 거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코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의료 일원화보다는 사실은 의료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이 한의학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 의료 일원화할 때 보면 한 환자를 진료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든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제대로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로 의료 일원화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간단 명료한 논리가 그 당시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 의료 일원화 논의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의사들의 현대적 한의기기 사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의사들이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그런 그 모습은 예전에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 문제서부터 이건 벌써 그 전서부터 다 뿌리 깊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한의계도 나름대로 발전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약간 달라진 게,
특히 작년서부터는 한의계가 이 약간의 경영난에 봉착했다고는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5년도가 2014년도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의 진료 인원은 한 28%가 됩니다. 근데 약간 줄었더라고요. 28.5%에서 한 28.4%. 그다음에 전체 진료비에서는 5.8%인가 에서 5.5%인가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다른 진료비는 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다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방병원은 잘 되는데 이 한의원들은 이 그러니까 환자 수도 줄고 급여비도 줄어드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도 뭔가 변신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대 의료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저는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 이론화는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서로가 다른 분야일 것 같지만 양쪽의 관심은 비슷했습니다. 벌써 한의대 쪽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의대 수준의 커리큘럼을 많이 도입을 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한의학에서 하는 침이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보건자관에 가봤더니 거기도 한사 출신, 그러니까 다른 치과의사나 어떤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자기도 관심 있는 게 어떤 거냐 했더니 마취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마취제를 쓰지 않고 한의사들이 쓰는 마취요법을 어떻게 그런 생략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도 이 침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침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침문화 같은 데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 이론화가 저는 사실 그렇게 예전에는 의료계에서만 주장했는데 지금 한의계에서도 저는 이것이 찬반이 많이 더 생각합니다. 특히 한의계는 예전의 한의계와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동방대학인가? 예전에 경희대학 전신에 있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가 엘리트를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시점에 있는 한의대생들과는 엄청난 질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 클 거고, 그 욕망은 앞으로도 계속 표출될 겁니다. 그리고 경력이 약간 어려워진다고 할수록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거를 지금 현대적 의료기기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나 저는 어떤 싸움이든지 공격하는 쪽 사람이 이기고 수비하는 쪽은 늘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언제든지 한의사가 어떤 걸 쓰겠다고 할 때 거기는 늘 공세를 취하고, 사실 의료계는 수비적 입장 아닙니까? 늘 수비하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내주게 되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언제나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료 이론화의 필요성과 함께 이게 만약에 어떤 논의의 과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는 한의계와 의료계가 모여서 이런 미래의 총사진을 좀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제자분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과연 한의계가 구상하는 미래 그림은 뭐냐? 그러니까 독창성이냐 아니면 현재 상태 속에서 그대로 갈 거냐, 그리고 만약에 독창성을 유지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제3의 기회의 의학을 발전시킨다면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지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한의계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료 이론화 길을 가든지 어찌 되든지, 그리고 의료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벌써 한의계는 19,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1년이면 7, 8명씩 쏟아져 나오고, 지금 의료계는 한 8만 명의 의사가 임상 진료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수록 의사와 한의사들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거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갈등이 쌓일수록 더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개를 서로의 갈등 관계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상호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를 한번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료계 전체 파일을 놓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놓고 한번 곰곰이 따져가면서
이 논의장을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료개혁 이게 두 당사자만 하면 언제든지 그건 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하듯이 정부가 나서서 이 두 단체를 단지 몇 차례 회의가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전을 벌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논의장을 계속 끌고 가는 것만이 이런 의료 일원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